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 주 동안 잘 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편안하시기를. 그리고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한 학기 동안 수업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목표한 바대로 잘 이루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렇게 노쇼나 이제 백신 여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일반 신청자 중에도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라 그래서 지역 지역 접종하는 그 지점 병원에 연락을 드렸더니 이틀 만에 올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바로 가서 네, 지난주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뭐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나 좀 맞을 수 있을까 싶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이렇게 먼저 맞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뭐 주사 맞았다고 해서 큰 일이야 생기진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이제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도 잘 하고 있었는데요. 또 그래도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 게 또 마음에도 또 이렇게 조금 더 안심을 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백신 접종 예방에 좀 빨리 좀 맞는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실천과 관련해서 공부를 지난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2주차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좀 되짚어 보시면 지난주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관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뭐 가형, 나형, 그 다음에 일반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공부를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정단체로 사회복지협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기관 단체들의 연합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좀 해오고 있는 법정단체다라는 것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커뮤니티 실천 관련 복지 전달 체계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노인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또 가족이나 건강한 가족 구성을 위한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또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지역 아동센터 뭐 이런 기관들로 해서 한번 실제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되어서 지역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복지 관련 전달 체계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13주차 제가 지금 14주차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4주차에 여러분들 제 10장에서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실천 관련 복지 전달 체계로 오늘은 첫 번째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법정단체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행하는 어떤 큰 규모의 기관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실제 우리가 지역사회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또 가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규정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의 교양 및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 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설이다. 종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라는 게 중요하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올해 85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댁에들 자주 가서 뵙는데 저희 어머니 댁에도 이렇게 크게 천안 쌍용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노인 관리사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관리사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 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어머니 잘 계신지, 또 불편하신 점 없는지 마치 저희 자식들처럼 이렇게 돌봐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거 뭐 있으면 사다 주세요, 아니면 뭐 필요합니다라고 그런 것들 구하실 수 있으면 또 구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만약에 당신이 그 노인복지사 선생님이 못 구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어머님이 이런 거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 저한테 전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저희 어머니 또 사다 드리거나 이렇게 준비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그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재작년인가 저희가 학교 학생분들하고 쌍용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노인분들이 이제 교양생활이나 취미학교, 노인대학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기 위한 평생학습법의 일환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어떤 시설로도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죠. 그래서 학교 앞에 이제 아이들 교통 신호한다거나 그런 안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 학교 주변 그 안전 순찰 하시는 활동들도 그 교육청이나 이런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건강하신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어르신 한 분당 한 3,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걸로 해서 여러 개 그 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순차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안전 순찰을 하시는 그런 일들도 하고 계시고요. 또 지역사회 청소, 그 다음에 또 화단 가꾸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공공장소에 가시면 그 어르신들 오셔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도 하시고, 민원 서비스나 민원 안내나 행정 서비스 지원 업무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이나 아니면 이렇게 표시가 나는 형광 조끼를 입으시고 민원 안내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제가 복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의 사례들처럼 혹여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계신데 아니면 부모님이 계신데 연로하신데 이런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시다라 그러면 혹시 지역 가까운 데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라고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런 그 복지관에 연락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서비스가 좀 제공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이 바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노인복지관이다. 이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법정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표를 좀 보면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첫 번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또 취약 노인의 보살핌, 구축, 이런 케어 기반을 구축하고 확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인 그 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가가호 방문을 하시는 어떤 서비스들,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서비스들을 진행을 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실제로 그분들께서 이제 가족 간의 비상 연락망들을 저희 집에도 이렇게 크게 노인복지사, 저는 노인복지사 뭐뭐뭐씨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들 비상 연락망 제 연락번호랑 또 뭐 저희 아이들 전화번호랑 이렇게 2개 정도, 2분 중에 한 분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저희 어머님도 또 그분이 오셔서 또 비슷한 50대 후반에 되시니까 자녀뻘 되시는 분하고 필요하면 한 1시간 정도 머물고 가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벗도 해주시고 뭐 필요한 것들, 또 반찬을 만들 때도 도움을 좀 주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주셔서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식들처럼 어머니를 좀 케어해 주신다는 게 굉장히 좀 든든한 마음도 들고, 또 저희도 자주 찾아가 뵈려고는 하고 있지만 저는 또 다행히 앞동에 사시니까 자주 뵙는 시기는 합니다만,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제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방문을 드리고, 또 그런 결과들도 필요하면 간혹 전화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지역사회에서 좀 필요한 서비스들이 아닌가. 그래 또 그런 혜택을 또 제가 보고 있어서 그런 그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서비스가 있음을 아시고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노인분들의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그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에 대한 사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기구로서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거죠. 천안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 저희 어머니 이용하시는 쌍용종합복지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노인복지관과 연결되어 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기관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각 마을 또는 아파트마다 노인정이 있고요. 이 노인정에도 행정기관에서 많은 지원 서비스들을 드리죠. 그 다음에 각 이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그 레크레이션 강사나 아니면 교육하시는 그런 강사분들을 보내드려서 또 어르신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운동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또 각 노인복지관들마다 또 독특한 어떤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계셔서 이런 어떤 많은 활동들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의 복지실천 활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인복지관의 주요 사업 유형은 여러분들 교재표 10-4 노인복지관 사업 부분의 344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거의 우리나라 그 각 시군 구 지역마다 하나씩은 거의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천안에도 동남구, 서북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동남에도 하나가 있으실 거고 서북구 쪽에도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충분히 그럴 계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관의 주 사업 유형은 여러분들 교재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344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담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건강생활 지원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노년의 사회화 교육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역자원 및 조직화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봄, 요양 서비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어머니는 돌봄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받고 계시죠. 그 다음에 건강생활 지원과 돌봄에 관한 지원들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별로 사업도 아주 구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세부 프로그램들로도 아주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돌봄에 대한 서비스, 그 다음에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에 관한 서비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위기 및 노인 지원, 취약 노인에 대한 지원 부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생활 지원 연계 및 지원, 그 다음에 가족 기능 지원,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건강 증진에 관한 부분, 기능 회복에 관한 부분, 또 급식 지원에 관한 부분. 또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 실천 관련 전달 체계로는 노인복지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별 노인복지관 현황을 좀 보면요. 아까 이제 제가 각 시, 군, 구마다 지역 실정에 따라 최소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약 384개소가 있다라고 그러죠. 실제 우리나라 지자체, 기초단체까지를 포함한 지자체가 약 250여 개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노인복지관이 있다. 근데 정말로 각 우리나라 시, 군, 구별로 하나 이상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표 10-5 지역별 노인복지관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세종이 18개소, 그다음 충남이 16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노인복지관들이 각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활동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 노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 두 번째가 장애인 복지관이죠. 장애인 복지관도 이제 그 관련 법이
장애인 복지법이 관련 근거 법률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의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역 사회에서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차별금지, 요즘 그다음에 뭐 편견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장애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서 장애 없는 마을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수업 초기에 오리엔테이션 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것,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장애인이 다니기 좋은 이동하기 좋은 사회 구조가 일반인 누구에게든 아이든 어른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별 없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어떤 그런 사회 구조로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시설들을 개선하고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설로도 이용되기 위한 어떤 보다 진전된 또 보다 발전적인 어떤 사회 구조로 진화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그 지역사회 재활시설들을 좀 보면 굉장히 이제 첫 번째가 장애인 복지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또 장애인 체육시설, 또 장애인 수련시설, 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또 수화통역센터, 또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뭐 이러한 많은 시설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나 장애인 복지관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노인복지관처럼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느 한 군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지역사회 재활시설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들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서비스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애 예방과 대중 계몽을 위한 사회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사회 내에 전반적인 서비스 조정과 관련된 사례관리센터로서의 기능들을 한다라는 거죠. 즉 장애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복합적인 통합적인 어떤 기능들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사례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관리 기능 센터로서의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장애인 종합센터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활 환경의 조성과 자원 동원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과 자원동원센터 및 사회운동센터로서의 기능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또 실제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활동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관으로서의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사회 실천, 커뮤니티 실천에서의 대상이 이제 장애인으로 한정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커뮤니티 실천에서의 아주 중요한 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0-7에 보시면요,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장애인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상담, 중분류를 보면 뭐 사례 발굴, 뭐 계획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지역 회의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지역 회의에도 보면 지역 사회 통합 사례 회의,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솔루션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축을 새로운 어떤 종합 그 장애인 복지관을 만든다거나 요양원을 만든다거나 할 때도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도 다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런 많은 건축과 관련된 또는 안전과 관련된 이런 아니면 건축물의 어떤 안전한 이용과 서비스 제공에 관한 부분들을 해서 실제로 이런 기관에도 협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분들이 도면에 법정에 정해져 있는 그 문의 크기, 그 다음에 경사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애인 분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 예, 이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검토를 해주시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주 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W 두 번째가 기능 강화 지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 방법, 그 다음에 역량 강화 및 권익공호 지원 기능, 그 다음에 직업 지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 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부분, 또 사회 서비스 지원에 관한 부분, 또 운영 지원 및 기획 홍보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분들을 위한 어떤 역할들을 장애인 복지관이 해나가고 있다. 아주 중요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실천 어떤 전달 체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들은 선생님들께서 좀 시간이 나실 때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입니다. 즉 이제 가족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통합이 돼서 건강가정 지원 센터 일부 시군 구들은 많이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합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를 갖추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아니면 작은 소도시의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까지 통합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천안은 이제 규모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장 이제 충남에서도 이제 지역으로 예를 들어 홍성이나 아니면 공주나 뭐 이런 다른 어떤 지역들 가보면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보통 현장에서 건가 다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기관들이 함께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뭐 홍성도 그렇고요. 가까이 있는 아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통합돼서 한 개의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분류가 돼서 업무만 담당을 하고 운영은 통합적으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점은 가정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부부 사이의 문제도 건강하게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그러한 그 서비스들을 통해서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 또는 가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은 각 개개인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모여서 집단으로 구성되는 가장 작은 모임이 이제 가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 이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져서 뭐 한 가족도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일어나서 부부의 관계가 아닌 뭐 혼자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성가족의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아이들끼리만 지내는 경우도 계시고 뭐 다양한 가족의 그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가족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잘 건강하게 자라고 그 안에서 지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상호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그 안정된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가족 내에 그 가정 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자란 많은 청소년들이나 가족 내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건강하게 그 역할들을 해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어떤 중요성 아니면 가족 지원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당위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와 그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 센터, 그 다음에 지역아동 센터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